아주 오랜 옛날 프랑스 어느 조그마한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샹들리에르의 숲이라고 불리웠는데 그곳에는 낮에는 숲을 환히 비추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마치 어두운 샹들리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마을에서는 이 숲에 대한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숲의 중심부에는 마법의 백합이자라며 그 백합을 발견하면 어떠한 소원이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백합을 찾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하며 아무나 숲의 중심부에 다다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마을에는 소년 루이와 그의 여동생 엘레나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부모님을 어릴 때 잃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루이와 엘레나의 집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으나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깊은 우애가 있었다. 어느 날 엘레나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다. 마을의 약사와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루이는 마법의 백합을 찾아 엘레나의 건강을 회복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루이는 새벽 일찍 샹들리에르의 숲으로 떠났다. 숲에는 들어서자마자 빛이 사라지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길게 뻗은 나무들 사이로 한 줄기 빛이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다. 루이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의 첫 번째 시험에 도달했다. 투명한 호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호수 위에는 무지개 다리가 걸쳐 있었다. 그러나 다리는 비단결처럼 팽팽하고 미끄러워 보였다. 이곳에서 균형을 잃으면 안 돼. 라는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루이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주변의 새들이 그의 용기를 응원하는 듯 노래를 불렀고 루이는 호수의 반짝임을 보며 침착하게 다리 위를 걸었다. 겨우 무지개 다리를 건넌 루이는 이제 두 번째 시험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거대한 미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로는 갈수록 좁아지고 무시무시한 환영들이 나타나 루이를 괴롭혔다. 루이는 엘레나를 생각하며 어떠한 공포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의 결단력은 미로를 헤쳐나가게 만들었다. 마침내 루이는 숲의 중심부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정말로 마법의 백합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루이는 그 백합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마음속 깊은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백합이 빛을 발하며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아는 듯했다. 루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믿을 수 없게도 엘레나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이야기와 엘레나의 회복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며 루이의 용기와 형제애를 찬양했다. 그 이후로도 루이와 엘레나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샹들리에르의 숲과 마법의 백합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전설로 남았고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루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루시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숲 근처에 위치한 작은 부두막에 살았죠. 그녀의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 농부였고 루시는 대부분의 시간을 숲에서 보내며 주변 자연을 탐험하곤 했어요. 숲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루시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작은 새들, 다람쥐, 토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루시는 매일같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었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즐거워했죠. 어느 날 루시는 숲 깊은 곳으로 길을 나섰어요. 그녀는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렇게 모험을 떠난 루시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전에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루시는 조심스럽게 나무에 다가가 한 손으로 사과 하나를 따서 맛보았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였어요. 흥분한 루시는 이 특별한 나무의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루시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황금 사과 나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믿지 않았어요. 진행할 일이 많아 바쁜 와중에 그런 이야기는 들을 새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게 되면서 몇몇 사람들은 루시와 동행해 그 나무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지나 황금사과 나무에 도달했을 때 모두들 루시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과들은 정말로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맛도 환상적이었어요. 이 소식은 금세 마을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마을 번영의 상징이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돈과 사과를 얻으려는 욕심 많은 사람들로 인해 나무는 점점 더 손상이 되어갔어요. 그 결과 나무는 점점 그 빛을 잃고 열매를 맺지 않게 되었어요. 루시는 슬퍼졌고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루시는 자신의 동물 친구들, 특히 지혜로운 올빼미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올빼미는 루시에게 말했다. 이 나무는 욕심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사랑과 배려로 보살펴져야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을 전한 루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서로 협력하여 나무를 정성껏 돌보자고 제안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서서히 루시의 말을 이해하고 함께 나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마을 전체가 함께 물을 주고 해충을 막고 나무 주위를 잘 정리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나무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다시 황금빛 사과들이 탐스럽게 열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협력의 중요성과 자연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루시는 기뻐하며 나무와 친구가 된 모든 이들과 함께 그날을 기쁘게 축하했어요. 이후로 마을은 황금 사과 나무를 잘 보존하며 그것을 마을의 소중한 보물로 여겼답니다. 루시는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그 나무와 함께하고 마을 사람들은 루시를 지혜와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루시와 황금 사과 나무의 이야기는 후세에도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외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왕국에는 마법의 숲이 존재했다. 숲은 신비로운 생명체와 빛나는 색깔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그 숲을 에땅 퍼리에 라 불렀다. 에땅 퍼리에의 중간에는 큰 호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은빛 나비였다. 그 나비는 마치 달빛을 담은 듯이 반짝였고 그녀의 날개에 닿으면 작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루시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도시에 살며 매일같이 에땅 퍼리에에 대해 듣곤 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무엇보다 은빛 나비의 이야기에 끌렸다. 그녀는 소원을 빌기 위해 은빛 나비를 만나고 싶어 했다. 소녀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친구 펠릭스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숲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도 아름다웠다. 친구들은 숲에 들어서면서 알록달록한 꽃과 각양각색의 나무들에 감동했다. 그들은 숲속을 지나가며 달콤한 과일을 맛보고 신비로운 곤충들과 친구가 되기로 했다. 하지만 은빛 나비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날을 숲속에서 보낸 끝에 루시와 펠릭스는 지쳐갔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별빛 아래서 길을 잃고 말았다.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는 동안 멀리서 은은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은빛 나비였다. 그녀의 날개는 은빛 내음과 함께 빛나고 있었고 루시와 펠릭스는 그 빛을 따라갔다. 은빛 나비는 그들의 앞에 멈추어 서더니 소녀에게 다가왔다. 루시는 마음속 소원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은빛 나비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앉았다. 그리고 나비는 다시 한번 빛났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날 이후로 루시는 변했다. 그녀는 숲에서 무사히 돌아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을 보였다. 펠릭스 역시 숲에서 배운 교훈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들이 숲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두 아이는 서로의 마음속에 중요한 무언가를 얻었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 루시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에땅 퍼리에와 은빛 나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항상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며 그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은빛 나비를 만나기 위해 숲을 방문하곤 했다. 이렇게 에땅 퍼리에의 전설은 세대를 이어 계속되었고 은빛 나비는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숲은 항상 신비로움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프랑스 동화 속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중서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 베티옹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티옹은 부모님과 함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생활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신비로운 경험을 할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베티옹은 숲속에서 나무를 모으고 있을 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은 크고 아름다운 수정 방울이었으며 빛을 받을 때마다 오색 빛깔로 반짝거렸습니다. 베티옹은 방울을 손에 들고 그것이 단순한 보석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방울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베티옹, 너는 선택받았다. 이 방울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너의 진심 어린 소원 하나를 들어줄 수 있다. 베티옹은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울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을 떠나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러자 수정방울이 환하게 빛났고 주위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베티옹은 큰 도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장대한 건축물과 분주한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티옹은 도시 곳곳을 탐방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지식이 넘쳐나는 도서관에서 지내는 클레어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클레어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으며 베티옹에게 도시의 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둘은 금방 친구가 되었고 다양한 명소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베티옹은 개선문과 에펠탑도 방문하며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훌륭한 화가인 줄리엣을 만나 그녀로부터 예술의 세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창의력 넘치는 예술 작품들은 베티옹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줄리엣은 그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그의 일상과 어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이들과의 만남은 베티옹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베티옹이 마주온 여행자의 안내를 받아 알프스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기저기 흩어진 마을을 방문하고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만남은 그에게 세상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일깨웠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베티옹은 세상의 광대한 영역을 탐험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순간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더 많은 장소를 탐험하는 것보다 고향에 돌아가 그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티옹은 마법의 방울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법의 방울은 이번에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베티옹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여행에서 얻은 많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 예술과 지혜를 통해 마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베티옹과 그의 방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베티옹의 마법의 방울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의 고향과 그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